예, 다음으로 환경 정책, 법규,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국제환경 동향에 비하면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할 양도 많고 또 암기를 하셔야 할 부분도 많아서 저희 이제 자연환경관리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마지막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좀 어떻게 좀 이런 부분에 좀 공부를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일단은 국가환경 계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와 있는 수립을 해서 발표한 환경 계획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이제 1순위고요. 그리고 국가환경 계획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정리해서 다 암기하고 할 수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하게 가깝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한 3개에서 5, 많으면 5개 정도를 좀 전략적으로 딱 정리해서 그것만 집중 공략하는 것이 사실 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법규 관련된 거는 주요 내용, 환경정책기본법을 위주로 해서 자연환경 관리, 물 관리, 그다음에 매체 관리, 배출 규제나 이런 부분 이렇게 법규 체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법 중에 하나는 자연환경 보존법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잘 보시고 최근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법 개정, 최근에 법이 새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개정이 돼서 추가된 정책적인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는 생물 다양성 법이 굉장히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환경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좀 답안지 체계를 가져갈 것이냐는요. 크게 이렇게 논술 문제로 나왔을 경우에 무슨 계획은 이제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시험이 좀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 계획의 추진 전략 중에 한 가지를 딱 빼가지고 시험에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지만 하여튼 주요 계획 내용은 일단 이제 서원에서는 1, 2, 3 두 줄씩 정리를 이제 하시게 답안지 작성하시는데 두 줄씩 여기는 이제 계획 개요, 비전 목표, 세부 과제를 1, 2, 3로 두 줄씩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시고 2단락에서는 이제 계획의 개요, 그래서 계획의 성격, 이제 법적인 지위나 위상 이런 부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수립을 했는지 법적 근거 그 다음에 몇 년에 한 번씩 수립이 됐는지 보통 5년, 10년, 15년, 20년 5년, 10년, 20년 중에 이제 하나니까 이거를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의 역할과 기능이 뭐다 라고 해서 요거는 한 반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 계획 보고서 앞부분에 다 정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요약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내용은 3단락에서는 이제 이 계획의 성과 한계 또는 필요성을 한 반 페이지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 전략 이거를 플로우 차트로 도식화를 해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로우 차트 도식화된 거는 각도 보고서에 다 그렇게 정리가 또 딱 되어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또 암기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신청 과제는 이제 추진 전략이 보통 6개 내에서 7개 정도의 추진 전략이 계획에서 제시가 되는데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과제나 목표, 실천 전략 이런 부분들을 또 한 2개에서 3개 정도씩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그거를 이제 표로 작성해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 부분에는 이제 1에는
기호를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비전 전략도 또 요약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단락에서는 이런 계획이 달성됐을 때 어떠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좀 제시하는 그런 답지 체계로 구성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개별 법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원체 내용이 많고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다른 카페에 또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곧 이어서 예상 문제, 어떤 문제 제가 예상을 뽑았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환경정책 법규 제도의 예상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 법규 제도의 예상 문제는 좀 많이 좀 뽑아왔습니다. 25문제 정도를 좀 간추려 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환경 정의가 되겠습니다. 환경 정의를 뽑은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거에서도 이제 그 괴를 같이 하는데요. 이제 국정농단에 의해서 정의가 실종됐기 때문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 정의라는 정의사회 구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환경 분야에 있어서도 환경 정의가 굉장히 많은 논의는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정책적인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환경부에서 보시는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1월 31일자에도 환경부 장관이 이 청년들과 만나서 이런 환경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고, 또 환경부 관련해서 이제 용역도, 환경 정의 관련된 용역도 몇 차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의의 정의 개념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용어 문제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도자료를 보시면 간략하게 정의나 이런 것들이 요약되어 있고, 또 카페에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제 참고 자료에 또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충분히 잘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로도 답안지가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지역 관련해서는 뭐 7번 같은 문제는 세대주 우선의 원칙 같은 경우는 뭐 환경평가사 문제로 나왔던 문제여서, 요거보다는 저는 이제 올해의 환경부 자연정책실의 이제 업무 자료를 보시면 이 자연공원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2018년도에 한번 개정을 추진했는데 개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자연공원, 특히 이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이제 법규에 이제 넣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환경부 보도자료 2018년 7월 3일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 3년 전에는 생태관광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생태관광 운영관리 지침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생태관광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한번 좀 생태관광 쪽에 좀 내용을 좀 중요도를 봐서 관광지역 지정 기준이나 지정 절차, 그 다음에 이런 생태 관광 지역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제 수용력을 기반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다 생태관광 운영관리 지침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특히 이제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 많이 이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좀 보완하는 제도로 상세 제도가 있습니다. 상세 제도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거는 이제 좀 국토부 쪽에서 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것을 실시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도시관리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기후의 현재의 어떤 노출, 그러니까 뭐 폭염이나 뭐 홍수나 뭐 폭설, 뭐 이러한 6가지 정도의
이제 기후 현상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지역, 도시 내의 어느 지역, 그리고 어떤 계층, 어떤 건물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이제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예측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방안이니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물 다양성 분야인데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해제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지난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년도에 이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고 좀 보고요. 대신에 이제 외래생물, 유입주의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생물, 생태계, 교란생물 이렇게 네 가지는 각각의 좀 그 의미를 좀 구분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의 위해성을 평가를 해서 그 위해성 정도에 따라서 심각하면 생태계 교란 생물로, 그다음에 중간 정도면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그다음에 위해성이 없으면 비규제 생물로 구분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고, 올해 들어서 생태계 교란 생물이 또 5종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기는 하는데요. 식생 보존 등급, 그다음에 지형 보존 등급, 이런 이제 그 전국 자연환경 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을 좀 식생 보존 등급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식생 보존 등급은 녹지 자연도를 대체를 해서 지금 환경 평가나 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도 및 정책 관련해서는 이 생태 면적률에 관련해서 119회도 한번 출제가 되긴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 관련해서 이런 생태 면적률을 좀 특히 환경 평가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연순환 기본법이나 자연순환 성과관리제는 요 자연순환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순환 성과관리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좀 생활환경 분야여서 좀 중요도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태계 보존 협력과 자연환경 보존법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생태계 보존 협력금이고, 그에 따른 이제 반환 사업인데요. 생태계 보존 협력금이 실제로 많은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부가 체계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건 이제 용역보고가 따로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생태계 가치에 대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 보존 협력금을 부과하는 면적당 부과액이 있는데 그게 300원입니다. 이게 너무 이제 작으니까 그거를 좀 생태계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해서 좀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지역 개수를 이제 용도 지역이나 지목에 따라서 0에서부터 4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생태계 가치를 지목이나 용도 지역이 생태계에 대한 평가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나 생태 자연도를 반영을 해서 이제 가중치를 줘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지역 생태계를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한액이 50억인데 이 50억에 대한 상한액을 폐지하는 것으로 형평성의 이제 문제를 이제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 좀 각광 환경부에서 신성장 동력,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청색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생태 모방 기술인데, 이제 어떤 생태계의 생물이나 아니면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을 해서 이제 그러한 기술, 신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중요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 추진 원칙 중에서 상호협력의 원칙, 특히나 요즘에는 다른 각 분야에서 다 이제 무슨 거버넌스,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협력의 원칙을 좀 꼽아봤고요. 아까 이제 법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그 법규 중에서 좀 개정된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게 생태계 서비스 생물 다양성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생물 다양성법이 개정이 되면서 생태계 서비스가 라는 개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이 제도적으로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이 이제 시행이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 시행 지침을 만드는 용역을 곧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예전에 이제 한 두세 번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제도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으로 그 조항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좀 준비를 잘 정리를 해서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개정된 도시생태보건사업, 이거는 뭐 시행 지침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사업의 정의와 사업의 유형 4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앞서 국제환경 동향에서 언급했듯이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적으로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한국형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KSDS라고 해서 이제 제3차 국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수정해서 세웠으니까 이거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환경 계획 관련해서는 여기에 있는 리스트가 가장 이제 최근에 수립된 그런 이제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5번 문제에서 뽑은 것처럼 이게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를 통해서 최초로 만든 국가환경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좀 꼼꼼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이런 그 국가환경계획은 답안지 체계에서의 국가환경 종합계획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예상 문제를 더 뽑자 그러면 국가환경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 국토 생태 용량을 확충한다, 이런 내용이 지난 4차 계획에서 또 이렇게 시험 문제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전략 첫 번째 하나를 더 세부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 제2차 토양보존 기본 전략은 올해 발표된 내용이 되겠고요. 30번은 국토환경 통합 연동제 관련해서 이게 국가계획이 연동제를 통해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하위 계획은 시도계획이나 시군 환경보존계획도 이러한 연동제를 통해서 수립을 해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시범사업으로 김포나 이런 데랑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문제도 뽑았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